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로 의심되는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됐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한두 건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집에 무단 침입한 건 확인된 것만 7차례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80대 치매 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주변 CCTV 확인해 봤더니 범행 일주일 전부터 무단 침입한 건수만 7건인데 지금 한두 건만 인정을 해서 이게 과연 한두 차례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인 것이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한 최대 2건 정도의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그게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어떤 여러 가지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7차례를 이제 침입한 것으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7차례 이 집에 침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횟수도 7번이냐 이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두 번, 한두 번보다는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냐라는 게 충분히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네. 나머지 5차례는 그럼 왜 간 거냐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7차례나 드나들면서 이제 수차례 범행을 여러 가지로 저질렀다는 것은 결국 계획적인 어떤 범행을 했다. 이러한 어떤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차례 이제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는데 이 사연이 좀 주변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이제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범행 자체가 용이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문을 열어두고 갔던 이유 자체가 이 아드님이 이제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매일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치매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화재가 나서 이제 굉장히 좀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 이제 증세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시지 못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문을 열어놓고 출근을 하게 된 건데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 이런 범행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연로하실 것 같고요. 80대라고 하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범행 횟수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였다는 점,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이 당사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주거 침입은 인정을 하지만 이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한두 차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성범죄가 몇 번 있었느냐도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제 다만 이제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연히 문이 열려 있는 걸 모르고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알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정황이 결국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의로 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범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경찰에서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이제 숙제로 남은 부분인데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지금 일단은 뭐 지금 피의자가 단 한두 건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 역시도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피의자도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CCTV 확보가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이전의 CCTV는 보관 기간이 만료됐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두고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이제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돼 있고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 세 가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범죄를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러면 있는지 여부가 고민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행을 일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이게 지금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다가 검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보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도 상당하게 됐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적발 이후에도 꽤나 이제 수사 기간이 길었는데도 아직까지는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예. 이제 성실하게 만약에 수사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나머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의문을 갖느냐. 그래서 만약에 성범죄가 추가로 돼 있었다라고 의심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뭐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조금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멀리 전망을 해보자면 뭐 이제 실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본다면 상습 성폭행이 인정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피의자 역시 지적장애 2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처벌을 받을 때 실제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아마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클 텐데 주거침입은 형법 319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주거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벌금형이 조금 중하게 이제 처벌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행유예라든지 실형 일부 실형도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주거침입 유사 준강간이 지금 제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준유사관간이겠죠. 예, 예. 준유사관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3조 1항에 보면은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한두 차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범죄 혐의 자체가 명백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가능성을 두고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면 성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범행 당시에 이 지적 장애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경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멀리 전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함께해 주셨고요. 김민하 평론가 초반부터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